일공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로 잘 보내셨어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좀 많이 이렇게 3거래일째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드디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7% 정도 급등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크게 올랐어요. 1.16% 올랐고 미증시가 다우선하고 좀 밀렸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이 잘 마감했습니다. 다우선은 0.76% 밀렸고 나스닥 1.26% 올랐어요. S&P 0.39% 올랐고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했네요. MS 주가 저 미증시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 대단하죠, 그죠? 거의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뭐 엄청 예전 걸 다 복귀해 준 건 아닌데 21선을 좀 회복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잠시만요. 제가 관심 종목에 또 해외 증시가 있어가지고 잠깐 볼게요. ARM도 한 6%또 올랐고 엔비디아 6%대, 메타, 테슬라 좀 반등해줬네요, 그죠? TSMC, ASL 많이 올랐네요.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올랐네요. 잠시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황은 아직은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시간의 반응을 봐야겠죠. 일단 오늘 지나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뭐 악재나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이후에서 좀 반독점으로다가 제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증 시의 그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서운했던 건 이제 그런 거죠. 미증 시가 아주 강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건 아닌데 미증 시가 조금만 약해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그 우리나라 증시가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또 그 미증시로 많이 이렇게 좀 옮겨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나름 이제 좋은 종목을 고르고 괜찮은 회사를 고른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변동폭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트레이딩이나 뭐 단기 관점 이런 데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던 종목들이 우리 종목 같은 이제 열심히 우리 공부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는데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좋진 않았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공부한 종목들이 모든 게 다 뛰진 않아요. 200개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 조정받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제 영상 밑에 아마 지금 뭐 거래량과 관련된 책, 그리고 시장의 마법사들, 뭐 터틀 트레이딩, 뭐 윌리엄 오닐에 관련된 책들이 아마 이렇게 좀 광고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물론 꼭 여기를 통해서 안 사셔도 되지만 본인이 가까운 서점 같은 데 가서 사셔도 돼요. 물론 여기를 통해서 사신 다음에 쿠팡으로 연결됐을 때 다른 것도 같이 구매하시면 저한테 좀 좋은 수수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늘 또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이 52주 신고가를 찍은 애들, 특히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다 알려드릴게요. 물론 어제 HB를 찍으면서 제가 끝에 잠깐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지 사실 지금 사기는 부담돼요.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절대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뭐 종목 상담이나 이렇게 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놓쳤으니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구나 이제 후원해주신 멤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좀 참고로 공부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워트라는 종목인데 매물대 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친구는 몇 번의 매물대 돌파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매물대 돌파, 여기서도 매물대 돌파. 그리고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매물대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떴을까요? 여기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었고 여기서 날아갈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기간에 대한 건 누구나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맞추는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식을 이제 꼴점 치듯이 점쟁이처럼 자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식은 제가 아는 한 살아있는 생물로 비교하면 가장 색깔의 변화가 심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색깔의 변화가 심한 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가끔의 전문가분들이 말을 바꿀 때가 있는데 말을 바꾼다고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식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바꿨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어떤 종목이 막 좋았다가 주식은 지뢰밭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 좋은 어떤 회사에 안 좋은 돌발 상황이 생겼어. 그럼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한번 좋게 얘기했다 그러죠. 계속 좋게 얘기하면 이 피해를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작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몇 가지 우리가 좀 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량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변동폭과 거래량의 축소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때도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이전 고점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이전 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높은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저고점을 뚫고 나간 자리가 생기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날 그러니까 6월 11일이 제일 좋은 매수 타임이 됐었는데 그건 바로 거래량 때문에 그린 거예요. 앞전에도 거래량이 터지고 터지고 또 터지고 여기서 또 터지고 막 이렇게 긴 꼬리 운봉이 다니면 뭐 끝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떨어지면 막 손절치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이 3번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20일선을 깨요. 그럼 데드크로스가 생기거든요. 데드크로스가 생긴 후에 뱅글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상태 땅 뚫어주면 저는 이거를 3번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트 공부도 역시 아그로코나 방에다 올려놨어요. 이러한 차트가 형성됐던 자리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당시 24년 5월 29일이었어요.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때 거래량이 터졌죠. 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뉴스 공부를 해요. 뭐 이런 뉴스가 어떻고 저런 뉴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H뱀이 어떻고 물론 워트가 H뱀 관련주로 뛰는 건 맞아요. 맞지만 아무리 H뱀 관련주더라도 수급이 약해지거나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러한 차트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줄줄 흐르고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H변 관련주에 떨어지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 뚫어준 자리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추세도 중요해요. 이게 추세 추종 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땡갈 십장 도지가 생겼죠.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제가 이날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날 매수했다고 알려드렸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그 짧게 차익진하긴 한 것도 짧게 차익진하긴 했지만 저도 뭐 이렇게 와주축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런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고 또 수많은 종목들을 우리 그렇구나 멤버님들한테 그냥 녹화본으로 올려놓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실적으로 굉장히 어제 시장 같은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요즘 굉장히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건 상당히 좋고 이런 원리를 알고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거나 이런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52주 친구가 찍었죠. 매물 때 다 뚫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매수 타기 제일 좋았어요. 지금 들어가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30분 같은 데서 20분 안 깬다거나 이렇게 본인만의 대응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미 매물대는 왼쪽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세계가 열렸어요. 단지 월봉에서 보면 이전 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전 고점 깨고 내려오게 되면 순간 그냥 뚝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매물대 돌파. 이게 바로 매물대 돌파예요. 차트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21선, 5일선, 3번 차트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2번 차트도 나타나게 돼요. 이제 HB 솔루션 얘기한 지가 한참 됐어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처음에 3번 차트가 완성이 된 여기부터예요. 이때부터 HB 솔루션을 얘기했고 HB 솔루션 보실 분들은 그냥 바닥에서도 보시라거든요. 특히나 월봉에서 20개선을 뚫어졌을 때 이게 제일 강력해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20개선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개선을 회복해주면 좋아요. 지금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에코프로가 20개선을 깨게 되면 제일 위험해진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2000년 전체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에코프로가 살아나려면 20개선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보려면 여기서 샀어야죠. 그죠? 최고점에 사가지고 막 미래 가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되는 거죠. 우하향중이잖아요.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H칩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시켜서 뚫어주는 이 자리가 중요한 매수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냥 쭉 날아갔죠. 역시나 왼쪽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여기서 못 샀다 하더라도 이런데 못 살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20선 돌파할 때 여기 사면 좋은데 이런데 못 샀다 하더라도 요렇게 박스권을 뚫어주고 나가는 자리가 생기게 돼요. 요 자리죠. 요 날이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다음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늘 한번 흔들긴 했는데 단 한 번도 매수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5일선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지금 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높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사라 뭐 이렇게 새롭게 매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러한 그 차트의 변화를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거래량과 또 추세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차트가 왜 이러냐면 보통 5시 30분에서 6시가 되면 이렇게 잠깐 그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차트가 좀 안 보이고 그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3번 차트 같은 것도 완성이 될 때 좋지만 이 밑에 이렇게 매물대 소화 과정과 함께 바로 거래량 이런 거 터질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세진주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던 종목들이 거의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물론 종목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마감한 후에 시장 정리를 통해서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고 반드시 그런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아그로코나 가족분들은 제가 다 따로 모아놨어요. 열심히 공부 모아놨으니까 이런 친구들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도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